한국에 없는 열대병, 특히 말라리아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이제 진단 치료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나 전쟁이 당시에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말마다 저는 사이곤에 있었는데 주말마다 후송병원들을 이제 가가지고 환자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가 아닌데 당시에 너무나 상처로 그냥 대개 후송병원에 당시에 의사는 한 40명도 안 됐어요. 외과 의사는 한 100명뿐이 없는데 흉부뿐만 아니라 뇌상을 파편으로 맞는 분들이 한 7, 80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외과 의사가 아닌데 저더러 뇌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담당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가 한 사람뿐이 없었는데 저는 외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선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파편이 있으면 깨끗이 제거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하라는 대로 막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외과적인 경험을 2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굉장히 죽기가 힘든 동물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뇌뿐만 아니라 심장 이런 데도 막 총을 한 발도 안 돼. 여러 번 맞았으면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몇 달 있다가 가보니까 여전히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후송된 분이 또 다시 온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는 이 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암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처, 문제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한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유전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핵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구조를 보면은 4가지 연기가 한 30억 쌍으로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연기가 사람마다 다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화학적인 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자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 남자들보다 타고나면서부터 이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예감하게. 근데 그게 이제 예민한 것이 이렇게 이제 예술적인 거,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병으로 생각하면 훨씬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60세가 넘으면 남자보다 훨씬 병이 많아요. 옛날에는 60세가 수명이니까 그 옛날에는 이 남자 과부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오래 살으니까. 근데 요새 80세, 100세 시대 저거 보니까 거꾸로 남자 과부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60세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이 대부분이 이 자가 면역증이에요. 이 몸에서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아셔야 될 것이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들이 여러분이
이 한국에 특히 이제 제가 와서 놀란 것은 한국에 아주 뭐 대학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면 그렇게 유시한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이름난 의사를 만나면은 죽을 병이 나실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부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제가 보면은 3분 이상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서울대에서는. 저도 15년 전부터 봄, 가을에 와서 이제 처음에 환자를 보려고 왔는데 아무리 제가 빨리 봐도 30분 이내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분 이내로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환자를 지금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자문만 하고 이런 이제 역할만 하는데 3분 동안에 보면은 건성으로 보기 10중 8구죠. 그렇다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최소한 한 환자당 1시간 이상 보게 돼 있어요. 세 환자는 4시간 보게 돼 있어요. 하루에 8명 이상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다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은 훨씬 치료가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다 보면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 한국계 환자들이 신세진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돼가지고 제가 정부에서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다녀가신 분들을 돌이켜서 보면은 미국에 와서 미국은 한국보다 최소 10배가 비싸요. 10배 치료비가.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왔다 가신 분들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돌아가시고 더 뭐랄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니고 최근에 일본에서 뭐 히데키 와다, 원도 마코토 이런 사람이 이 80세의 벽, 70세의 노인, 그 다음에 의사한테 살해 당하지 않는 방법 책 제목이 그래요. 그분들이 쓴 책을 그 전부 다 동경대학, 경도대학,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책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해서 쓴 책이에요. 자기한테 40년간 동경대학에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치료 때문에 더 빨리 죽었다 이거예요. 환자들이.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 왜냐하면 자꾸 뭐 실험약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묘한 거예요. 우리 의사가 고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기, 뭐 무슨 당뇨, 고혈압 이게 수십 년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해도 지금도 못 고쳐요. 눈에 병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건 찌꺼기예요. 그걸 그냥 긁어내. 근데 찌꺼기가 왜 생기냐 아무도 몰라요. 뒤에 생기는 건 전부 다 모세혈관 병인데 그 원인을 왜 병을 못 고치냐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유명한 사람,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과장, 뭐 원장 이런 사람한테 보면은 더 치료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과장 이렇게 벌써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직책을 가지면 공부를 안 해요. 행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서 충성하니라고 일부러 이제 과장이 볼 환자를 자기가 봐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이 되면은 점점 환자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약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 뭐 원장 이런 사람한테 치료 말하면 훨씬 손해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 병은 80%가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든 말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은 팔자소관이다 그랬어요. 이게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10%, 약이 도와주는 건 10%.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뼈가 부러지잖아요.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 하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그 부러진 뼈들을 딱 그냥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거기다 판자떼기 달아가지고 붕대로 감아줘. 그 부러진 뼈들이 붙냐 안 붙냐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붙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붙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붙어요. 왜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약을 쓰면은 인류 역사상 아무리 좋은 약도 반절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암에서 쓰는 약들은 되게 30%뿐이 안 들어요. 1차 약이, 2차 약은 20%, 3차 약은 10%, 실험약은 1%가 듣게 되죠. 1%가 100명 중에 하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요새 최근에 나온 이 암에 쓰는 약은 한 알에 2천만 원이에요. 한 알에. 근데 그걸 먹고 듣는 사람이 1%, 100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약을 쓸 때 설명을 하죠. 이건 100명 중에 하나가 듣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앉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나 살았네 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100명 중에 하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쓰냐. 그건 쓰나 많아지. 30%가 듣는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안 듣는 쪽으로 생각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1%가 듣는다 해도 그게 자기인 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뇌예요. 뇌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해요. 다른 기관은 이게 잘못되면 다 갈아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 실험 이런 걸 해서 가르쳐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뇌는 모든 다른 기관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물에다가 다른 그 뇌 같은 걸 이식을 시켜보니까 이게 기능이 안 되는 게 다른 기관하고 연결이.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게 아주 묘하게 창조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동물이고 되게 뇌가 형성될 때 가운데 그 뇌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숨골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뇌간이 잘못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뇌 밑바닥 주로 이제 감각을 다루는 그 뇌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이 전두엽이라는 이 앞에 뇌가 되게 3살부터 20살까지 형성이 돼요. 이게 20살이나 돼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답다는 것은 이 전두엽이 우리 뇌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6층으로 되어 있어요. 6층.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눈이나 이 귀로 들어오는 자극이 탁 이제 생기면은 거기에 그거에 반응하는 기억이 이 밑에 있는 편두엽에서 이제 저장이 돼요. 거기서 이제 이 전두엽이라는 그것도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구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17세기 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그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 생각하는데 연약한 동물, 갈대와 같은 동물이다 이랬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하던 얘기예요. 요새는 생각 가지고 안 돼. 기억을 해야 돼.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사고를 해야 돼. 깊은 생각을 해야 돼. 요새 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가들,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 오래 살아요. 2400년 전에 진시황이 오래 살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49살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수명은 31살.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자, 맹자, 노자, 선자 이 사람들은 다 80세 이상 살았어요. 지금도 왜 이 사고 깊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사냐 하면 우리 몸을 조사해보고 특히 뇌 안에 한 1000억 개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걸 둘러싸고 다른 세포들이 조형세포 여러 가지가 한 1조 개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한 세포가 10,000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이 몸 전체가 다 전기 회로라는 거잖아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회로. 그러니까 이 회로가 서로 잘 연결돼야만이 정상적인 이 사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요새 컴퓨터가 발전하고 DNA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지금 막 발달돼가지고 거의 이제 그 사람 뇌하고 비슷할 정도로 됐다 이렇게들 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뇌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40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40개. 여기서 외국어 한두 개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지금도 이 뇌를 훈련시키려면 외국어를 자꾸 하라고 그런다고. 외국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15개 할 수 있는 우리 뇌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박사학위. 똑딱 1초에 우리 뇌는 약 2,000가지 의식적인 기능을 저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전두엽 바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약 400조의 그 기능을 깊은 전두엽 맨 밑바닥에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어림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다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0, 1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렇게 누구를 죽여라 하면 죽일 수가 있는 그 로봇이나 뭐 드론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율 개발적인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절대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요. 정반대의 일이니까.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슬라이드에 잠깐 비쳤는데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그 한미우호협회 모임에 갔다가 알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메가더 장군이 38선을 끊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산화가 안 돼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메가더 장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19살에 워싱턴에 있는 YMCA에서 만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3살 더 위인데 그 YMCA라는 기독교 그 기관에 가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38선을 끊을 때 미국 국회 또 truman 대통령이 너 그거 끊으면은 너는 그 당시 원수인데 원수에서 강등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38선을 끊은 거예요. 그 회고록을 보면은 그 순전히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그 한미 우호협회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배웠는데 아까 그 우리가 잘 아는 지평 막걸리죠. 지평. 그 지평 막걸리가 한국에서 제일로 오래된 양조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지평
막걸리 그 양조장에 이 불란서 그 대대가 유인군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가 그 사람들이 총 인원이 5,000명도 안 돼서 5,000명. 근데 5,000명을 둘러싸고 있는 중공군이 5만 명이죠. 5만 명. 근데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건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 전투에서 유해군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 5만 명을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게 전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투였다. 그런데 그걸 총 지휘한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에요. 불란서 몽클라르 장군이에요. 몽클라르.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1차 대전 때 이태리에서 이제 아주 혁혁한 공훈을 해가지고 원래 소장이었다가 중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은퇴를 했더라고. 근데 한국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불란서에서 아무도 한국 전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그 가난한 나라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가서 싸워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동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그게 대대 병력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신 중장인데 대대장은 중령이다 이게 중령.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중령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중장이 중령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투를 이긴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게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됐어요. 나는 그 참 왜 저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메가더 장군이 삼각산을 떠났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몽클라르 장군의 그걸 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단한 참 그 감격적인 감동적인 우리 역사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뇌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세포가 증식하고 번식하고 해가지고 딱 어느 시기에 그렇게 이제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되게 한 30, 40부터 이 세포가 퇴화돼요. 그게 증식도 되지만 퇴화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반드시 죽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뇌하고 근골력은 쓰면 쓸수록 기능이 더 튼튼해요. 근데 다른 기관은 쓰면 쓸수록 더 약해져. 이제 오래 쓰면 다 망가지지만 심장이다, 뭐 간이다, 이 심장 전부 다 오래 쓰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뇌하고 근골력은 쓰면 쓸수록 튼튼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뇌가 이제 40부터 퇴화될 때 보면은 이게 생길 때하고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전두엽이라는 이 머리부터 점점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은 젊어서 20세보다 한 10% 기억력이 떨어져요. 70세가 되면은 한 20% 떨어져요. 80세가 되면 30%가 떨어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친구 이름 잊어버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60세의 평균 병이 하나 생겨요. 평균적으로 하나.
70세가 되면 2개, 80세가 되면 3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병 있는 사람은 다 그냥 그 자연 현상이에요. 그게 생리적인 현상. 이게 나만이 이거 병 걸린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우리 생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죽게 하는데 병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교통사고, 뭐 비행기사고 이런 예외는 항상 예외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사고로 해서 참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오셨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엄청난 축복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소예요. 산소. 근데 산소를 안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가지고 공기가 들어야 돼요. 여기서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다 기절해버려요. 5분 이상 숨을 안 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공짜로 지금 산소를 들어 마시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걸 이제 병원에 안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저처럼 이제 환자를 보고 그러면 숨 못 쉬어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 몸은 또 70%, 80%가 물로 돼 있어, 물로. 근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이제 여기 후두, 인두 여기에 뭐 암 같은 거 생기면 수술을 해버리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영양분, 이걸 집어넣는데 그런 분한테 물을 한 방울 딱 해다 떨어뜨리면 금방 얼굴이 그냥 환해져 버려요. 그 한 방울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랄까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로 두려워하는 병이 이제 치매예요. 치매는 정말 제가 봐도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다 상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 그리고 사회, 국가를 완전히 망치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암도 셋 중에 하나가 걸려요. 점점 넷 중에 하나, 갈수록 많아. 치매도 넷 중에 하나인데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진단도 하고 이래가지고 셋 중에 하나 걸려요. 치매나 암이나.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오래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래. 아까 말씀드리면 오래 살면 다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게끔 이게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병에 이제 걸리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방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게. 약이나 뭐나 전부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게. 근데 이제 예방, 그래서 누가 치매를 제일로 안 걸리나 이걸 이제 보니까 음악가들이 제일로 치매를 안 거예요. 음악, 특히나 그 악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치매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자꾸 노래를 하셔야 돼요. 노래. 특히나 어려서 불렀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런데 이제 치매를 연구해서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모든 산화작용이라는 걸 해요. 산화작용. 이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작용을 해야 모든 장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산소 O2라는 화학적인 물질이 깨져가지고 O로 하나로 되면은 그걸 불안정 산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활성산소라. 이 불안정하다 보니까